안녕하세요. 전산세무의 강사 허연순입니다. 오늘 핵심 문제풀이로 당좌자산의 총정리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전산회계 시험을 단연간, 이게 제가 현장에서도 강의할 때 보면요, 이 전산회계 1급의 재무회계 파트에서 당좌자산이 파트하는 이 부분이 8문제 중에서 3문제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 이론 문제가 15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재무회계가 차지하는 게 8문제, 그 중에서 당좌자산이 차지하는 문제가 3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강의할 때 학생들이 거의 맛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좌자산 파트예요. 이렇게 온라인의 장점은 이해가 안 돼, 다시 돌려봐. 다시 돌려봐. 이렇게. 그래서라도 제가 문제를 좀 슬라이드를 열기 전에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헛셈이 편하지 않아더라도 여러분들아 쭉쭉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시고, 한번 저랑 한번 한 고비 한번 넘겨봅시다. 이렇게. 제가 문제를 11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되도록이면 당좌자산의 이해를 높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및 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특히 오프라인에서 할 때 대손충당금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손으로는 안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헬프미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 이렇게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계 처리 및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먼저 한번 쑥 읽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답을 맞춰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중 일반회계 기준서상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로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한다. 오케이죠? 왜요? 자산은 얘는 1년 이내 현금화가 될 것이냐,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로 현금화가 될 것이냐. 이렇게 맞는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거? 아니지요. 유동성이 큰 순서.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라는 거죠. 이를 뭐라고 하냐면요, 쓰세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죠. 유동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현금 흐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 이렇게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부터 배열하기 때문에 1번이 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동성이 제일 큰 순서예요. 그럼 벌써 답은 나왔네요. 이렇게. 답은 몇 번? 2번. 나머지 한번 읽고 갈게요.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1년 이내에 상환할 것이냐? 유동부채. 1년 이후로 상환할 것이냐? 비유동부채. 이렇게.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의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아직은 안 배웠어요. 아직은 안 배웠는데 배울 겁니다. 네, 맞는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분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분류다라고. 다음에 자산의 계정 중 일반 회계 기준서에 따른 유동성 배열법. 여러분들 밑줄짝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밑줄자 이렇게 나열한 것으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적을 테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1번이 당좌자산. 적으면서 오세요. 1번이 당좌자산, 2번이 재고자산, 3번이 투자자산, 4번이 유형자산, 5번이 무형자산, 6번이 기타의 비유동자산. 선생님이 저번에 선행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이 순서는 어떻게 된다? 불변이다.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억수같이 나와요. 암기. 그러면 이 순서로 맞는 것은 1번 얘가 되겠네요. 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니까 2번 외상 매출금 이렇게요.
제품 재고자산이다. 3번. 기계장치 유형자산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찾아볼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상매출금, 제품, 기계장치. 뭐다? 답은 4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에 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말의 의미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를 찾아라 이 뜻이겠죠. 이렇게 반대적인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그랬던 거 주문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그건 다 빼버리면 되죠. 다 빼버리면 돼요. 여기 있네요. 약속하다 아니네요. 주문하다 아니네요. 채용하다 아니네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광고료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 이렇게 17만 원. 뭐가 나갔나요? 자산의 감소, 대변, 현금 17만 원. 어떻게 되죠? 이 아이는 회계상 거래가 맞더라라는 거죠. 나머지는 일상생활이다. 이렇게요. 다음 중 반드시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렇게 눈 돌아갈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요. 결산 시점에 어떻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양도성 예금 3개월 숫자 외우세요. 회계에서 숫자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결산 시점에 만기가 3개월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를 의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 나머지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쌤이 통합계정이라고 그랬죠? 통합계정. 머릿속에 그려주셔야 돼. 한번 메모 좀 한번 하고 올까요? 먼저 현금 플러스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 플러스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당좌예금. 이 아이들을 선생님이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불렀고요. 이 통화대용증권의 종류를 외워야 된다라고 드렸어요. 제가 얘는 대표적으로 통화나 타인발행 수표나 이런 것들이다. 통화대용증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증서. 쌤이 그랬지요. 이 증서 가져가면 현금 주세요. 그럼 바로 현금 준다고요. 예, 맞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취득 당시가 3개월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얘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예금, 당좌예금도 선생님 적었지요? 얘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그럼 답 나왔습니다. 몇 번? 2번. 단기매매증권이다. 얘는 분류가 어디로 쓸까요?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단기 투자자산도 쌤이 통합계정이라고 했습니다. 고로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돼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는 A회사의 주식 10주를 56,000원에 구입하고 거래 수수료 밑줄짝 보세요. 이렇게 밑줄짝 하세요. 이렇게 5,600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처리되었다. 이때 뭐로 처리하세요?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세요. 목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회계 처리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도 이 문제를 풀려면 회계 처리할 줄 알아야겠죠. 그죠? 갑니다. 쌤하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될 거지요. 그리고 선생님이 단기매매증권의 부대비용. 단기매매증권의 부대비용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얼마 이렇게. 그리고
뭐가 나갔대요? 보통예금이 나갔어요. 보통예금이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다 끝났어요. 요 내용이 없는 거 답 지워내면 되겠죠? 몇 번입니까? 그렇지요. 잘하셨어요. 2번이 만기보유증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말연재 단기매매증권의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회계 처리로 가장 타당한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취득가액은 A회사의 취득가액은 20만 원이래요. 20만 원. 내가 처음 살 때 20만 원이래요. 근데 공정가액은 시가라고 했잖아요. 시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30만 원이래요. 여러분들 보셔요. 내가 살 때는 20만 원이었어. 근데 내가 시장에서 지금 얼마 쳐준다고요? 30만 원. 뭐예요? 이익 생겼죠? 얘가 더 크네요. 이렇게 이익 생겼어요. 이익이 얼마예요? 네, 10만 원이에요. 이렇게요. B회사 주식은 내가 살 때 15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거 시장에서 공정가액에서 같은 말입니다. 얼마인가 봤더니 12만 원이래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하이네요. 이하이예요. 어떻게? 내가 살 때는 15만 원이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12만 원밖에 안 쳐준대요. 뭐라고요? 손실이라고요. 얼마라고요? 3만 원이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A회사는 10만 원 이익 났고요. B회사는 3만 원이 손실 났으니까 차액만큼이 이익이다. 얼마만큼? 7만 원만큼. 이렇게요. 그래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7만 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얼마? 7만 원이다 라고 해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서상 밑줄짝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으로 딱 튀어나와야지요. 시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계정 과목으로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찍죠? 단기매매증권이다. 이렇게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의 회계 처리로 맞는 것은 어이구 여러분들 보셔요. 별표시 파산 쌤이 이런 용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답해 보세요. 쓰세요. 실제 대손 발생 시이다. 이 용어 나오면 실제 대손 발생하면 그리셔야죠. 1단계, 2단계, 3단계.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다. 4만 원 별표시 이렇게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네요. 내가 파산된 금액은 10만 원인데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어떻게 됐다? 일부만 있다라는 거죠. 일부만 있다. 다 떨어주세요. 대손충당금 대변에 있겠지요? 차변으로 떠세요. 차변에 대손충당금 4만 원. 그리고 어떻게 한다? 모자라는 금액은 상각비로 잡아주라고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6만 원. 그리고 상대 계정은 뭐다?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쌤만 재밌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라고 자꾸만 재미를 느끼셔야 되세요. 이렇게 손이 안 움직이고 항상 말씀드려 들을 때는 이해되는데 막상 혼자 하라고 하면 뭔다라고 하면 다시 돌려보세요. 이렇게. 다음 중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굳이 쌤이 안 말해도 여러분 다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몇 번? 2번이다. 이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뭐하고 뭐만 설정한다고요, 여러분들?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매출 채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여러분들 빨리 찍으시는 거 빨리 찍으셔야 돼요. 시간 모자라, 시험장에서도요.
이번에는 주식회사 성원의 채권자의 2%를 2%라는 글씨 나왔습니다. 2%라는 글씨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다? 대손을 설정하는구나. 대손을 설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요 문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월 1일 날 선생님 메모 잘 하고 쫓아오세요.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 잔액 옆에다 적으세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요. 5월 1일 날 대손 발생했대요. 쓰세요. 여러분들. 얘가 실제 대손 발생 시예요. 이렇게 100만 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 대손 난 금액은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손 발생할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쌤이요? 3개가 있다 그랬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냐, 일부만 있냐, 없냐 이 뜻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만 원, 여기 뭐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 있으니까 뭐다? 충분한 경우이다라는 거죠. 충분한 경우. 회계 처리해 드릴게요. 메모하면서 오세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30만 원, 대변에 매출채권 30만 원 이렇게요. 보셔요. 100만 원에서 30만 원 날려보냈어요. 100만 원에서 30만 원 날려보냈어요. 그러면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있다? 70만 원이 있더라라는 거죠. 써놓으세요. 이 아이 이름을 잔액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를 하래요? 추가 설정액을 계산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뭐에 대해 대입한다? 보충법. 보충법에 대입한다.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이죠? 2억 원. 설정률 몇 프로예요? 2%요. 이렇게요. 그래서 2는 400만 원. 이렇게요. 충당금 잔액이 있네요. 네, 70만 원이요. 그러면 추가 설정액이 얼마라고요? 330만 원이요. 이렇게요. 얘는 여러분들 제가 1번, 2번 표시해 드릴게요. 순서대로 지켜야 답이 나올 거예요. 얘가 뒤죽박죽 되면 얘는 여러분들 얘가 1번. 그리고 어떻게 한다? 얘가 2번.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 오케이, 3번. 이렇게요. 근데 요게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서 내야 돼요. 여러분들. 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대손이요. 선생님하고 푸니까 그냥 잘 넘어갔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어려움이 없이 잘 풀어 나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문제 풀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출문제 전산회계 1급에서 이론 문제에서 재무회계 중에서 당좌자산을 차지하는 분이 3문제가 됩니다. 8문제 중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 몸짓 좀 볼래요? 큰 산을 넘으신 거세요. 아주 큰 산을. 누구랑 같이 해서요? 허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요. 이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쭉 같이 갈 겁니다. 뭐로? 합격률로. 이렇게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시면 그 합격률에 같이 그 산을 이렇게 건너갈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